2016년 그 기출문제 중에 현대시, 약간 좀 학생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했던 파트를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게 현대시 부분이에요. 네, 현대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생들한테 좀 공부하는 팁 같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자, 이게 보통 일단 현대시를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뭐 시의 주제를 파악한다거나 뭐 정서를 파악한다거나 태도를 파악한다거나 혹은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뭐 시를 파악하는 그 메커니즘들을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EBS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데, 그걸 이렇게 똑같이 동일시하고서 문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시를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걸 막 분석해서 막 열심히 막 그걸 막 외우고 막 할 정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건 다 아시겠죠? 왜냐면 한 번 나왔잖아.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당신들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선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죠. 그렇죠? 선지의 유형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계속 바뀌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지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매한 말들이 있어요. 무슨 뭐 환기한다, 무슨 그러면 역설법이 뭐고 수미상관이 뭐고 그냥 대충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비슷해야 반복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비슷해야 대꾸를 이루는 거고, 또 처음과 끝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수미상관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거를 도와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그치? 자,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그걸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게 수미상관이 확실해! 라는 확정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거죠. 자, 그런데 이번 2016년 기출문제에서는요, 표현법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시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뭐 다른 데서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현대시에는 문제 유형 3가지 있어요. 다 알고 계신가요?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3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식인 거냐면, 일단 전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전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뭐가 많으냐, 전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자,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표현법이나 표현 방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건 뭐 전개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문제죠. 자, 유형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자, 이 시어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혹은 이제 작은 따옴표로 어둠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다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 방식은 전체적으로 전개 방식이 있고요, 전개 방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표현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죠? 자, 어떤 표현법을 이용하여 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주 쉽죠? 뭐예요? 외적 준거 문제입니다. 자, 외적 준거 문제인데, 이게 보기 해서 이렇게 박스 치는 문제가 외적 준거 문제잖아요. 근데 외적 준거 문제는 문제이자 힌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으면 주제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문제의 3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면 2016년 기출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만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무슨 문제겠어요? 자, 이거는 시어의 의미겠죠. 그렇죠? 시어의 의미예요. 시어의 의미 중에, 자, 어둠이라고 해서 약간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작은 따옴표의 유형의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주제,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표현법 문제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표현법 문제는 단어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약간 주제 문제로 가보겠어요. 자, 주제. 자, 시에서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건 사실 세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럼 그 상황은 뭐냐면요. 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 배경이든 장소적 배경이든 이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얘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얘는 이미 떠난 상황이냐 아니면 나라를 잃었느냐.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냐 긍정적 상황이냐 이렇게 모호하게 파악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파악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정서를 파악해줘. 왜냐하면 이거는 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파생된 정서가 뭔지를 맞춰내는 거. 자, 그게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려운가요? 상황과 정서는요, 대부분의 시에서 시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혹은 유추할 수 있어요. 홀로 이랬습니다. 홀로 그러면 무슨 상황이겠어요? 약간 그리운 상황이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는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정서 파악이에요. 정서는 뭐 그립다, 뭐 원통하다, 뭐 이런 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파악해야 되죠? 태도 파악해야 됩니다. 태도는요, 되게 여러 가지 태도 있어요. 자조적 태도, 냉소적 태도, 관조적 태도, 뭐 여러 가지 태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다 꼽아서 기억하겠습니까? 그거 못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정적 상황이냐 긍정적 상황이냐 일단 파악하시고, 혹은 의지적이나 체념적이나 너희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문제에서 찾아가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시의 내재적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외적 증거 문제랑 연결하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거기에 있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니까 시내가 군사독재 시대야. 아, 그럼 이 어둠이 군사독재를 뭐 의미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정도를 못하는 건 뭐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난 군사독재 시대라는 걸 파악했어. 복이 내 외적 증거에 나와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 너무 뭐 괴롭고 분통, 뭐 원통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어두워서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번 2010년에 나오는 여기 이 주제 중에 시어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요, 선지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아주 아쉽게도 지금 이 동영상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표현법의 단어를 하나하나 꼽아서 설명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기출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게 한번 여기 이 선지에서 이 2016년 기출 선지에서 너희가 파악해야 되는 거 혹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가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작품을 아직 보지 말고요, 한번 선지에서 너희가 뭘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어둠은 자, 물상을 돌려준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행위의 주체라고 했어요. 자, 어둠이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둠이 생물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화류나 혹은 은인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왜? 얘를 주체로 설정했잖아. 그치? 자, 그럼 그랬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주체로 파악했는지 이거 파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얘가 어떤 주어로서 어떤 행위, 이 서술어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자, 나에서의 어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치? 자, 이건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감각과 관련된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 자, 이건 뭘로 파악한 거예요? 아까 내가 시에서 제일 먼저 파악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상황이라고 했죠. 그 상황이 뭐라고 했는데요?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배경이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이냐, 나에서의 배경은 뭐냐? 지속되는 시간이냐? 이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변화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겠습니다. 굳이 상황의 변화와 분위기의 변화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요? 상황의 변화와 분위기의 변화를 똑같이 둘 다 상황의 변화라고 쓰면 되는 거고, 똑같이 분위기의 변화라고 쓰면 되는 건데, 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상황은 외적 상황의 변화였다는 뜻이고요, 분위기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방에 원래 하얀색 벽지였는데 노란색 연두색 바뀌로 바뀌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죠? 아, 야, 벽지를 바꿨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벽지를 바꾼 건 상황의 변화이고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낌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는 건 왼쪽 상황의 변화하였는지, 혹은 방 안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건 얘가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얘가 뭔가 또 다른 느낌을 받았겠지. 그치? 그 느낌이 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어둠의 생산력이란 걸 뭔가 이렇게 탄생시킨다 혹은 낳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어둠의 포용력은 뭐냐면 어떤 걸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느냐, 이걸 보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서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 자, 이것도 알아보면 되죠. 어둠이 밝음에 순응한다는 건 뭐냐면 어둠이 밝음에게 뭔가 순응했다는 건 자리를 내어줬다는 뜻이 되겠죠. 그치? 자리를 내어줬느냐, 야, 요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들을 파악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거는 맞아 틀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건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명확하게 하셔야만 국어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국어는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는 무조건 100점을 맞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당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 상상해보세요. 그 상상에 가가지고요, 옆에 있는 학생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너 국어 몇 점 맞았어? 그런데 나 81점. 자기가 원하는 학교,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에서 국어를 81점 맞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지금 목표를 빨리 수정하세요.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렇죠? 국어 실수로 하나 틀려서 98점 요 정도 나오는 학교가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를 이상적으로 삼으셔야 되잖아요. 목표를 삼는 건데. 그렇지? 자,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하게 이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시험장에 가서도 그대로 쓰라, 이건 아니에요. 제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껴지고 2개 정도 남았을 때 선지를 완벽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삼을. 자, 그러면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라고 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치? 부정적이니까 벗어나려고 하세요.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몸부림 이미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에 고단함이 있는지, 고단함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 요거 찾으셔야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이 있는지,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새로 태어난 사물이 있는지 맞춰보시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지, 자, 이것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겠죠. 4번에 보겠습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이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있는지, 혹은 되게 생기를 띈다는 건 뭐야? 활기찬 모습인지, 이거 파악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분위기 파악하는 거잖아. 그죠?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죠? 상황과 정서, 태도를 모두 다 조합했을 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태도 파악하는 거에 뭐 있었어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있었죠.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냐 부정적 태도냐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역동적 모습이냐, 이거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자, 어떤 A라고 하는 모습에서 B라는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변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혼란이겠죠. 그치? 자, 그런지를 파악하는 거. 자, 이게
선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표현법은 없네요. 외적 증거 문제는 뺐어요. 외적 증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한번 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예요. 이게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죠. 자,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인데 어둠은 새를 낳고, 자, 지금 내가 선생님 설명을 좀 열심히 들어놨어요. 원래는 이제 너희들은 이 제시문이랑 문제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화면이 작아서 지금 시를 따로 보고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들이 아까 보기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둠을 주체로 한다. 주체로 설정하였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겠어요? 낳는 행위에 어둠이라고 하는 걸 주어로 사용했고요. 얘가 주체가 된 거죠. 뭔가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침에 온갖 물상을 돌려준다. 어둠이 온갖 물상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아침이 되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새로운 사물들이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물들이 아니라 원래 기존의 사물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무거운 어깨를 털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라고 했는데 굴복하는 거랑 비슷한 단어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아까 수능이 있었죠. 이거 뭐예요? 어둠이 밝음에게 자리를 내어준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수능하다 그 보기는 맞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움직인다. 역동성 느껴져요? 그쵸? 움직이는 느낌 나죠? 자,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보기 중에요. 고단함, 벗어나고 싶다. 막 이런 말들, 되게 부정적인 말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없죠. 즐거운 지상의 잔치. 자, 즐겁대요. 자, 뭐야, 이거 정서잖아요. 자, 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상황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배경이잖아. 그치? 자, 정서 어때요? 즐겁대잖아요. 자, 태도 어때요? 긍정적이잖아요. 지상의 잔치에 그렇다는 생각이 즐거운 울림이 긍정적이잖아요. 아침에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럼 얘가 이 개벽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쓰였을까요? 그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의 아까 어둠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주체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물들을 아침에 빛에게 돌려줬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굴복했다는 건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야? 즐거운 분위기, 경쾌한 분위기,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자, 그랬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파악했느냐?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 정도면 주제 파악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파악합니까? 새로 만난 시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이제 뭐냐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얘 뭐 하고 있었죠? 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자, 상황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 있었죠? 얘 TV 보고 있었어요. 나갔죠. 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딱 껐어. TV를 끄니까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으로 가득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상황이 뭐로 바뀌었죠? TV를 켜놓으면 밝잖아요. 얘가 탁 끄니까 어둠의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어둠의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득 들어오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 게 맞네요. 그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는 더 환하다. 별빛이보다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의 여치같이 큰 울음 사이에서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나 약간 여치나 좀 큰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작은 소리들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풀벌레들의, 근데 이 그 풀벌레는 누구예요? 이 작은 애들이겠죠, 그렇죠? 이 작은 애들의 풀벌레 소리들이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은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자, 그동안 내가 잘 듣지 못했어. 왜냐면 통로가 너무 좁아서 생각한다.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왔다가 들리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그 마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나는 작은 소리들을 듣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잖아.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도록한 소리들을 생각한다. 자, 생각한다. 이 생각은 지금 여지까지 내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잘 못한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약간 반성적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 반성하고 있잖아요. 브라운관이 뽑아낸 현란한 빛, 이건 뭐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 지금 부정적인 거죠.
그치? 왜? 어둠이 좋은 거잖아요. 어둠이 좀 좋았잖아요. 그쵸? 예전에 내가 작년에 꼽았던 문제 중에 고은 씨의 시 중에서도요. 고은 씨의 시에는 어둠이 되게 긍정적으로 쓰는 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둠이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부당부당한 찬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를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벽에 놀라 돌아갔을 것이다. 자, 이것도 약간 반성적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동안 왜 못 들어줬을까? 이거잖아. 하루 새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동안 참 못 들어왔구나. 반성적이죠. 크게 방공면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자, 허파 속으로. 자, 이건 뭐야? 형상화죠. 왜? 소리는 속으로 물론 못 들어오잖아요. 물리적 실체가 없잖아. 형상화했죠. 그치? 형상화했는데 소리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가 됐어? 내 몸에 하나가 됐어요.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소리들이 이제 나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치?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문제 다시 볼까요? 자,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 자, 이거 맞죠? 자,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맞죠? 그렇잖아요. 왜? 어둠은 물상을 돌려준 행위의 주체였다. 주어였잖아요. 아까 주어였잖아. 그치? 이거 맞죠? 맞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어둠은 불벌리를 도드라지게 했다. 자, 끄고 나니까 더 잘 들렸다 했으니까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거 맞죠? 맞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자, 배경 파악했죠? 아침 밝아지는 시간이잖아. 이거 맞죠? 자,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이다. 자, 아까 거기서 아침에 왔어요? 안 왔잖아. 지속되는 시간 맞죠? 자, 이건 맞는 거예요. 그치? 3번은 맞죠? 4번 봅시다.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자,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는데 외부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뭐냐? 어두웠다가 밝아지니까 외부 상황이 바뀐 게 맞죠? 변화했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 어두워지면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됐잖아요. 그쵸? 자, 분위기가 변한다. 맞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이라고 했어요. 자, 생산력. 뭔가 낳는 거잖아요. 자, 이거 맞아야 틀려요. 이거 맞죠? 자,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쵸? 맞죠? 아씨, 그럼 1, 2, 3, 4, 5번 다 맞나요? 아니죠.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였죠?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밝음이 있어야 되잖아. 없었잖아. 어디에 없었어? 나에 없었지. 가에서는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있었지. 가에는 있었어. 근데 나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인데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그러니까 가나 모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틀렸죠? 틀렸죠? 뭐가 틀린 거예요? 얘는 가만 맞고 나는 틀린 거죠. 자, 이래서 1번에는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다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애매한 거 나오면 이렇게 쪼개서요. 선지를 쪼개서 하나하나 맞춰보시라는 겁니다. 선지를 쪼개서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내가 이건 확실히 맞았어, 확실히 틀렸어라는 느낌이에요. 점점 강해지겠지. 그렇게 강해져야만 당신들이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3번 볼까요? 가해된 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자,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냥 이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몸부림 있었어요. 가해 몸부림 있었어? 그거 긍정적인 시 아니었어? 나 없잖아. 벗어나기 위한 거 있었어? 없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노동의 고단함 있었어? 이거 없었잖아. 그쵸? 사물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거 있었어? 얘는 있었지. 근데 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자, 3번 보세요. 즐거운 지상에 기존의 사물들이 자, 기존의 사물과 새로운 사물이 구분됐었어요? 아니죠. 밖의 상황만 변한 거지 사물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사물 틀렸고 새로운 사물 틀렸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죠. 아침이 됐으니까 좋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 4번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이 태양의 지상의 사물들과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자, 태양이 그물 뭐 즐거운 뭐 어떤 거 있었잖아. 잔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긍정적이었죠. 좋았어요. 그리고 사물들은 어땠어요? 생기 있었어요. 역동적이었어요. 그럼 얘는 맞아요. 5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새로운 형태로 변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 자, 긍정적이어서 부정적. 이거 긍정적인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다 제껴지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현대시는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보기에 그런 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표현법 문제.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역설법 왜 쓰는 거죠? 역설법을 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역설법을 쓰는 이유는요, 뭔가 주제를 강조하는데 약간 변화 주기를 시도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시에서 역설법을 찾았어. 분명히 여기 역설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선지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를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있나 없나는 확인했는데도 답을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있나 없나를 확인했으면 오른쪽에 써있는 자, 이 표현을 이용하여 일단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두 개를 다 맞춰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맞춰본 학생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걸 확실하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뭐냐? 여기 쓰인 표현법이 이런 효과를 원래 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요, 이거는 맞아지는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이게 지금 뭐 문제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그런데 역설법을 활용하여 뭐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효과가 아니지. 그러면 그 긴박성을 이게 역설법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문제, 그 선지는 틀린 거 되겠죠. 표현법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 많지 않아요. 자, 이번 방학 때 수업이 다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지워내는 것, 자, 이거를 알아내는 수업입니다. 자, 현대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현대시는 무조건 다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